민주당에서는요, 이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윤희숙 의원과 연결시키는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들어보시죠. 2016년 이 시기에 윤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했고 KDI는 그 무렵 인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연구 영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현지에 5개의 산단이 지금 개발되었거나 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4개는 일반 산업단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보통 잘 모르시는데 일반 산업단지는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4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적용이 안 되는 땅들입니다. 자, 여권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해당 시기에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 근무한 점을 들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친의 농지 구입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 예비 타당성 검사도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간이 개발하는 단지의 경우는 글쎄요, KDI의 예비 타당성 검사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은 뭐 사전 정보를 알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경우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사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네. 윤희숙 의원이 당시에 세종시 KDI에 근무해서 그 당시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걸 부친에게 알려줘서 부친이 매입했다. 이러면 정말 큰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혹시 알았을지도 모른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친이 타던 땅 인근에 5개 정도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4개가 민간이고 하나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근데 민간 산업단지들은 이 KDI의 예비 타당 심사 대상이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이제 윤 의원의 아버지가 땅을 산 2016년이 아니라 그 뒤로 1년이 지나서 2017년에 일단 문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 아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작년 9월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다라는 건 지금까지는 네. 좀 이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윤 의원의 특별 공급 아파트 투기 의혹도 추가로 또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할 당시에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이 아파트로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실제로 윤 의원이 혜택을 보긴 본 겁니까? 이 문제 굉장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LH 사건이 터졌을 때 그렇죠. 특공이 또 나왔던 거 아니에요. 결국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특공을 받아서 그걸 또 시세 차익을 벌여서 되팔았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네. 2억 5천인가 2억 이상을 지금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윤 의원이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현재. 네. 오늘 뭐 오후에 발표할지 모르지만은.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같아요. 저는 윤 의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시세 차익을 얻은 건 맞지만 실제 거주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인만 특별히 차익을 얻은 게 아니라 특공을 받은 그 지역에서는 똑같이 오른 가격의 시세 차익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윤 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네. 우려하고 그런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로남불이에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임차인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그 당시만 해도 집을 2채 갖고 있었고 이것도 지금 이제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이 문제로 해서 자기는 임차인이라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혼란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친이 그런 투기성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농지를 3,000평이나 샀는데 나이가 어른이 되신 분이 뭐 부동산 가서 정보를 얻어서 했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 그러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자, 민주당에서는요. 윤희숙 의원의 사퇴 선언을 두고도 연일 정치쇼라는 취지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걸 가지고 사퇴를 하셨는데 저는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위선적이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출당까지 당하면서 그리고 그 경찰 특수본 조사를 좀 2번 받았거든요. 어쨌든 의혹을 해명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의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원직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건 도망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지 그렇게 게임하듯이 그걸 던질 수가 있는가. 자, 윤희숙 의원은요, 어제 오후에 또 입장문을 내고요. 이 수사기관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게 되면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 특권도 없어지게 되는 셈인데 사퇴를 하고 수사를 받겠다라고 밝힌 윤 의원의 입장, 그냥 단순히 이거를 쇼라고만 치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서 네. 면책 특권과는 특별하게 연관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게 단순한 쇼라고 치부하기에는 어찌됐든 본인이 그 기자회견 전에 사직서도 제출을 했고요. 지금까지 사퇴의 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결연한 의지로서 결백을 증명하겠다, 선당우사하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양심의 소리는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효과로 좀 결단력 있다라는 이제 평가, 우호적인 평가도 따르고 있는 것인데 네. 하지만 이거는 윤 의원 개인에게만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네. 이런 식으로라면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뽑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사표 쓰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직이 그 지역구에 없으면 또 보궐선거라는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뭐 출당이든 제명이든 징계 절차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사퇴하는 것으로 이게 종결되지 않을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윤희숙 의원은 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상당히 유명세를 탔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저격수로도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제 기본대출 공약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문제가 많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빌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돈 빌리는 것이 기본권 맞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1,000만 원씩 그냥 저리로 공급하겠다. 그게 기본권이다.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기본주택 공약은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황당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너무 좋지요. 월세 60만 원에 역세권에 한 10억 정도 되는 30평 아파트를 원하는 만큼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지요. 그게 되면 이때까지 왜 안 했는데. 자, 이재명 지사 캠프는 물론이고요. 이재명 지사도 이 속보이는 사퇴 쇼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과잉된 정치 액션이다라면서 윤희숙 의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을 하면 윤 의원 사퇴를 충분히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내로남불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사퇴한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대선 주자들을 포함해서 윤희숙 의원에게 십자포화를 써붓고 있습니다. 뭐 사실 윤희숙 의원이 그동안 또 여권의 대선 후보들에게 또 십자포화를 써왔으니까 네. 그에 대한 지금 어찌 보면 보복을 당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사퇴쇼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의석수만 가지고 과반출석 과반차석 됩니다. 사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사퇴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 약간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계속 해명이 먼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퇴 운운할 게라 해명이 먼저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첫날 사퇴를 하겠다고 던졌을 당시에는 사실 민주당이 사실 통과시키는 게 그 이후에 역풍이 더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점점점 얘기들이 지금 어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 의혹들이 그렇죠. 나오고 근데 나서 이게 국민들이 이건 너무 심한데라는 정도로 여론이 돌아간다면 그럼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하. 일단 지금 사퇴 쉬워하지 말고 해명부터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냥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을 사퇴시키려면은 네. 본회 회의 기간에는
그런 거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수석이 가봐서 찬성을 해야 되고요. 네. 회기가 안 열리기는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확실한 유죄라든가 문제가 없는 한 그걸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네네. 그건 상식이거든요. 굉장히 사회적 여론이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의원이 명백한 죄를 졌거나 그럴 경우 아니면은 그건 국민이 선출한 특히 서초구에서 뽑은 국회의원인데 그건 사퇴하기가 불가능하죠.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걸 왜 윤희수 의원이 몰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퇴 쇼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범여권 전체가 나서서 윤희숙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인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스스로 밝히길 25년 전에 이혼해서 싱글입니다. 자녀도 없고. 친정 아버님, 독립가게 이런 표현을 들으면 결혼해서 따로 가족 살림이 있고 그런 의미로 상식적으로 읽히죠. 그럴 경우에는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히 분리되죠.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저는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표현도 매우 계산된 기만적인 표현이다. 납득이 안 간다. 윤 의원이 지금 이혼을 한 상태라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상황이니 친정아버지라는 말은 쓰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의도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 얘기는 이혼을 해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될 걸 친정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 이쪽에 독립돼 있는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모님과는 경제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김어준 씨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결혼 생활을 했다 이혼을 한 거니까 그냥 친정아버지라는 말이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사안의 본질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정도까지 의도해서 사람 대중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건 그냥 그건 김어준 씨 개인 생각인 것 같고 이건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권익위의 조사 발표 이후에 윤 의원의 소명을 듣고 당 차원의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한 게 바로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자, 국민의힘 그저께요. 이틀 전에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던 이준석 대표가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연좌의 형태로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야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희숙 의원님은 잘못한 것이 없고 윤희숙 의원님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하셨지만은 저는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저희의 어쨌든 처분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선 윤희숙 의원 측에서 좀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윤 의원 상황이 좀 커지는 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 저는 자숙하고 반성하는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정권 교체의 명분의 희화화가 될 수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또 즐겁게 투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윤희숙 의원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랬는데 이준석 대표도 같이 눈물을 보였어요.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언론 보도에서 부친의 땅 투기성 의혹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기자회견이 이거 뭐냐 도대체.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 걱정은 뭐냐 하면은 자신도 도매급으로 윤희숙 의원과 국민의힘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발을 빼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파가 국민의힘까지 오는 그런 걸 이제 이준석 대표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